몹시 당황해 집을 나서는 시어머니 이말숙 씨. 어떻게? 진짜. 그런데 급히 말숙 씨의 뒤를 따른 이가 있습니다. 며느리 윤희영 씨입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향한 곳은 경찰서. 내 남편 고소하겠어요. 저도 고소하겠어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남편을 고소하겠다 나섰는데요. 너만 딱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이제 다시 안 그렇게. 여보. 용서를 비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엔 이상하게도 시퍼런 멍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신 이 집에 발붙일 생각 하지도 말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당신도. 급기야 진가방과 함께 내쫓긴 두 남자. 다신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자기야. 여보, 엄마. 아니 어떡해요. 이거 참. 어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분노케 만든 기막힌 가문의 비밀 대체 무엇일까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간 며느리 윤희영 씨. 임신 9개월이 돼서도 희영 씨는 직접 도시락을 싸서 회사를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때와 달리 텅 빈 사무실. 그때 자기야. 아니 몸도 무거운데 왜 나왔어? 집에 있게요. 갑갑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숙이 오랜만이네. 못 본 사이 예뻐졌다. 연애하나 봐? 사모님도 참. 실장님,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석 달 전 새로 채용한 여직원의 안부를 챙길 정도로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은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요. 자,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 아버지 친구분 돌아가셔서 의상 가셨어. 와 이거 힘든데 이렇게 다 싸웠어. 맛있겠지. 넉넉한 형편의 시댁에 애처가인 남편까지 둔 희영 씨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다녀온 며느리. 아버님,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병원에선 뭘 하든 아무 이상 없다지? 네, 건강하대요. 그럼 그렇지. 이제 똑똑고비 같은 손자 볼 일만 남았구나. 그런데 손자를 볼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에 시어머니 말숙 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만 들어가시어라. 어머니, 좋아하시는 귤 사왔는데 좀 드세요. 너나 많이 먹어. 난 생각 없어. 저 사람 정남이라고는 그 요새 몸이 좀 불편한 모양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아버님. 임신 후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는 어딘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시어머니. 잠이 든 걸 확인하더니 다시 안방으로 걸어갑니다. 무슨 영문인지 남편 대풍 씨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걸 보자 지갑에서 카드를 훔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같이 사는 며느리를 살뜰히 챙겼고 며느리는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더 신경 쓰는 등 고부관계가 아닐 정도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행동이 이상하게 된 것은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니는 태도가 냉정해졌고 밤마다 가족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공장에 갖다 줄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한데도 미동조차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범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올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 얼른 가서 네 볼 일이나 보고 와라.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나간 후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꼼짝 않고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봅니다. 잠시 후 외출했던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급한 용무가 있는 듯 다급히 집에서 나오는 시어머니.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갑니다. 어머니 지갑이요. 저기 택시. 지갑도 없이 집을 나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된 며느리는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데요. 한 10여 분쯤 달려 도착한 곳.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행선지는 인근의 모텔이었습니다. 이 낯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며느리. 최근 들어 수상쩍은 행동을 되풀이했던 시어머니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지 며느리는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를 찾아 모텔 복도를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모텔 방 안에는 속옷 차림을 한 시아버지 대풍씨가 있었습니다. 외도 현장을 들킨 시아버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대가 회사 직원 미스김이었던 사실입니다. 야, 이거 너 크게 할 짓이 없어서 늙어버린 영감당하고 바람을 피네. 수문이 이거 좀 놓고. 여보, 말로 해. 말로 해. 말이 통했으면 내가 이 지저분한 꼴까지 다 보고 서로 괜찮아. 아이고, 여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래? 야,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앉아있어. 여보,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야, 이놈아, 내가 네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여보! 시어머니가 이토록 분노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늦은 밤 어둠을 타고 집안에 밤손님이 찾아듭니다. 잠이 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밤손님이 훔쳐간 것은 다름 아닌 결혼 반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자신의 결혼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뭔가 짐작가는 것이 있나 본데요. 그 길로 인근의 다방으로 뛰어가는 시어머니. 놀랍게도 결혼 반지를 훔쳐간 도둑은 남편 대풍씨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나 이제는 결혼 반지까지 갖다 바치냐? 아, 시끄러워. 부부싸움 하려면 집에 가서 해야지. 영업방은 내 반지 내놔. 내 반지 내놓으라고. 내 반지 곧 내놔. 이혼하면서. 내 반지 내놔. 그러면 왜 무슨 소용이 있어? 비켜줘. 자기야, 저런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 죽 써서 개줄 일이 있어? 이혼 좋아하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절대로 안 해. 이혼 안 해. 안 한다고. 남편의 지독한 바람기에 시어머니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남편은 하루라도 여자 없이는 살지를 못하는 지독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워낙 바람을 피우니까 시어머니는 매일 밤 의처증 환자처럼 남편의 소지품을 뒤져 외도 흔적을 찾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남편이 또다시 바람 피우는 낌새를 보이니까 이번에는 남편의 지갑을 뒤져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무려 32살 나이 차이에 어린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시아버지. 딱 한 번만,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고, 야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네 말을 믿어? 지나가던 똥개가 없겠다 이놈아. 한 번만 더 용서해줘. 다시 안 그럴게. 여보. 아이고, 이거 놔. 이거 안 놔. 거기 안 서. 야, 거기 서. 여보. 어머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테지요. 외도 현장을 목격한 며느리도 들킨 시부모도 모두 난감할 따름입니다. 네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처럼 민망한 사건이 있은 후 며느리는 출산을 이유로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침내 어린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 그래, 수고했다. 근데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은 무슨, 피곤할 텐데 어여 들어가 쉬어라. 그래 자기야. 피곤한데 들어가서 쉬자. 어쩐 일인지 손자의 얼굴은 본체만 채 시부모의 얼굴엔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몰래 아들네의 방을 찾아간 시부모. 며느리가 잠든 걸 보고 아들 희동 씨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저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조심해. 걱정하지 마세요. 대체 무엇을 들키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뭘요? 응? 여보! 아유, 아이고, 내가 뭘 했냐. 이런 일 없게 안 했지. 이제 어쩔 거야. 며느리까지 알면 어쩔 거냐고. 이랬어요, 어째.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 경찰서로 들어온 며느리의 눈앞에 황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구석에 얼굴을 가린 채 숨어있는 한 사람. 벗어보래도? 빨리 벗어봐! 진정해. 벗어봐! 진정해. 벗어보래도! 당신 여기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시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끌려온 남편 희동 씨. 가족들이 며느리에게 감춘 비밀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넉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후 퇴사한 미스 김이 다시 공장을 찾았는데요. 미스 김을 끌고 가는 남자, 그는 시아버지 대풍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장님, 응. 어떡해요? 어머니가 많이 괜찮으시냐? 당장 수술 받으셔야 된다는데 어떡해요? 참, 하나만 좀 기다려. 어? 미스 김이 일을 그만둔 후에도 비밀리에 내연 관계를 맺어온 시아버지. 암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선뜻 600만 원을 담은 돈 봉투를 건네며 미스 김을 위로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이상하게도 연락이 되지 않은 미스 김이 걱정돼 전화를 걸어봤더니 건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벨소리. 그 소리를 따라 가보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이가 전부 죽였어. 어이없게도 미스 김에겐 또 다른 내연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들 희동 씨였습니다. 니들 뭐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아버지. 말해봐. 뭐 하는 거야? 미스 김을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기막힌 삼각관계. 그날 밤
집에 오자마자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며 시어머니가 집안에 없다는 걸 확인한 부지야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 미숙임하고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냐?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예요? 그리고 딸 같은 애 데리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예? 저거 제작시장! 자식이 내가 이런 거 자식을 잘못 키웠구만 아주. 바로 그때 어떻게 우리 집안에는 매번 이러냐? 이를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를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이를 어떡해? 사실 시댁에는 남다른 집안 내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대풍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말숙 씨의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장엔 자신이 진짜 아내라며 찾아온 여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대풍 씨의 아버지는 아내를 4번이나 맞을 정도로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 바람기가 고스란히 물려진 것인지 남편 대풍 씨 역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바람둥이였고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바람기만은 절대 닮지 않겠다 굳은 맹세를 했던 아들 희동 씨. 안타깝게도 이 기막힌 바람기는 무려 3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오자 4대째 바람기가 되물림될까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던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자신과 같은 상처를 줄 수 없어 부자의 삼각관계를 감추려 했습니다. 내연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로 시어머니와 철석같이 약속한 후 곧바로 미숙임은 퇴사를 했는데요. 기막힌 삼각관계의 당사자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서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요 앞에 좀 친구 좀 만나러 간다. 그럼 넌 어디 가니? 전 여기 길 건너에 동창회가 좀 있어서요. 그래?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어. 좀처럼 함께 퇴근하는 법도 없어진 아버지와 아들. 그날 밤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아버지가 향한 곳은 글쎄 미스김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스김에겐 제3의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미숙이, 이 자식 누구야? 네가 말한 그 주책바가지가 이 사람이야? 뭐? 주책바가지? 이 싸가지 없는 자식 누구야? 다 끝난 사이에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나랑 끝났다. 너 누구니? 누구야? 나? 얘 남자친구야. 아이고. 다 내 여자 주책이네. 영감님, 집에서 파스나 붙여요. 그때 쏜살같이 뛰어오는 한 남자. 아이고. 예. 여기 웬일이야? 그런 아버지는 웬일이세요? 이런 이 자식이. 어쩌면 이다지도 궁합이 잘 맞는 것인지 우연히 같은 시각 미스김을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 미스김을 사이에도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시부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큰 충격에 빠진 며느리. 야, 콩가루 집안에 따라오네. 뭐라고? 이 자식 진짜 들어가겠어. 콩가루 완전 뭐. 아유, 뭐 좋은 일로 한다고.
김은숙 씨, 전적이 화려하시네요. 꽃뱀이셨다고요? 어머, 지금 누구더러 꽃뱀이래? 아니, 남자들이 좋다고 돈 주는데 그걸 받지 말아요? 야, 너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뭐야? 이제 보니까 니네 엄마도 안 걸리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선수들끼리 왜 이러실까? 형사 양반, 나 이 사람들 다 간통죄로 고소하겠어요. 저도 고소하겠어요. 자기야,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나 처음이잖아. 야, 진정해라. 응? 여보 실수요. 결국 자신들의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부터 남편, 아들까지 대를 이어 집안 남자들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는 평생 마음고생을 했고, 근데 아들까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고 며느리 역시 자신 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태어난 손자 역시 가족력처럼 이어지는 바람길을 물려받을까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서로의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찬의 이 기막힌 바람기가 드러난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얼른 찍어. 여보,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여보, 한 번만 더. 다시는 그렇게. 여보, 한 번만 더. 부탁이야. 며느라, 얼른. 빨리 찍으세요. 당신도 찍고. 우리 애기를 생각해서. 자기야.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긋지긋한 바람둥이 남편들과 마침내 작별을 하고 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 다신 이 집에 들어오지 마.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만일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테지요.